예, 안녕하세요. 이원조입니다. 자, 우리 소방설비 기사, 이제 기계구조죠. 기계구조. 소방 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방설비 기사는 우리 전기가 있고 기계가 있죠. 자, 기계에 포함되는, 즉, 전기를 좀 사용해서 이렇게 설비를 운영하는 그런 설비가 아닌 소방 기계 설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하고 기계 두 개의 시험이 있는데 이제 기계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요 파트를 좀 보도록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방 기계 시설의 구조 원리를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배울 건데요. 자, 이번 파트는 여러분들 2차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2차 시험의 기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고 또 집중을 좀 해줘야 될 파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를 이제 배우기 전에 소방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방시설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시설에 대한 거는 우리가 어디서 배웠죠? 소방 관련 법규에서 벌써 다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그죠? 자, 소방시설은 크게 우리가 5가지로 구분이 되죠? 어떻게 암기하라고 했었죠? 우리가 소경피 용활이라고 암기하라고 했었죠? 소경피 용활. 그죠? 그래서 크게 우리가 이제 소방시설을 5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소화 설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보 설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난에 사용되는 피난 구조 설비가 있고, 그 다음에 물을 소방 자동차에 넣어주는, 그죠? 소화 용수 설비가 있고, 그 다음에 소방 대원분들이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설비, 소화 활동 설비, 이렇게 5개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우리 이제 소화 설비가 나오죠? 소화 설비. 자, 소화 설비는 말 그대로 불을 끄는데 사용되는 설비입니다. 불을 끄는데. 오직 불을 끄기 위해서 설치된 설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불을 끄기 위해서는 약재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불을 끄는데 사용되는 각종 이제 화학적인 물질들, 그거를 우리가 소화 약재라고 하고요. 소화 약재에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물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가스, 분말 이런 게 등등 쓰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소화 설비, 물, 그 밖에 소화 약재를 사용해서 소화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소화 기구입니다. 소화 기구. 자, 소화 기구는 크게 이제 3가지로 구분이 돼요. 알았죠? 자, 소화기가 있고요. 간이 소화용구, 그 다음에 자동 확산 소화기가 있다. 자, 우리 소화 설비에 맨 처음에 이제 소화기구와 자동 소화장치 이 2개로 구분이 되는데, 이 소화기구는 약간 우리가 수동으로 사용된다. 수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요거는 자기 스스로 화재가 발생됐는지 발생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자동으로 감지를 해가지고 소화 약재를 방출시켜 주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요거는 자동의 개념이 좀 있다라는 거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소화기구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소화기가 있죠. 소화기. 빨간색. 그쵸?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소화기. 그거를 우리가 소화기라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끔씩 볼 수 있는 건데 대형 소화기가 있죠. 대형 소화기. 즉 사람의 손으로 눌러가지고, 그죠? 수동으로 작동을 해서 불을 끄는 거. 그게 소화기다. 그래서 소형과 대형으로 나눈다라는 거죠. 크게. 자, 그 다음에 간이소화용구가 있습니다. 간이소화용구. 간이소화용구는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저염이라고 마른 모래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빨간색 항 같은데 마른 모래 이렇게 담아가지고 불이 나면 이제 모래를 뿌리는 거죠. 그런 게 간이소화용구입니다.
자, 간이소화용구에 또 에어로조식 소화용구가 있고요. 투척용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여러분들 지하철 타면 투척용 소화용구를 많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렇게 투명한 유리병에다가 무슨 물 같은 소화약제가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그거를 집어 던져가지고 불을 끄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자, 에어로조식 소화용구는 파리약 같이 생긴 거예요. 파리약 같이 딱 누르게 되면 우리 생일 파티 할 때 하얀 거 막 뿌리잖아요. 그 하얀 게 쭉 나가요. 그게 에어로조식 소화용구입니다. 자,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위의 것을 사용한 간이소화용구를 얘기를 한다. 자, 소공간용 소화용구는 여러분들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피트 공간 같은 데 설치를 하는 거고요. 소화약제 이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 마른 모래, 팽창 질석, 팽창 진주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자동 확산 소화기인데 자동 확산 소화기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일러실이나 건조실, 세탁실, 대량 화기를 취급하는 실에다가 설치를 하는 건데 자, 자동 확산 소화기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 있죠? 동그란 거 같이 생긴 거에 여기에 이렇게 약재가 방출되는 요렇게 생긴 거. 그죠? 요거 많이 보셨죠? 천장에 붙어져 있는 거, 동그란 거. 그게 자동 확산 소화기입니다. 자, 자동 확산 소화기 면적이 대략적으로 10제곱미터. 초과를 하느냐 이하냐에 따라서 하나를 설치를 하냐 두 개를 설치를 하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알았죠? 나중에 이제 우리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 장치에 대한 화재 안전 기술 기준을 배울 때 여러분들이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으니까 지금은 어떤 설비가 있다라는 것만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동소화장치에는 우리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캐비넷형,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이렇게 6가지로 구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는 여러분들 아파트 사시면 아파트 가스레인지나 우리 후드 있죠? 가스레인지나 인덕션 위에 후드가 이제 달려져 있죠. 음식물 냄새 이렇게 나가라고 후드가 달려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 후드에 잘 보게 되면 이렇게 약재 노즐 같은 게 하나가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자, 그 노즐을 따라가서 그 선반을 딱 열어보게 되면 후드 위에 있는 선반 있죠? 그 후드 위에 있는 선반을 열어보게 되면 무슨 약재를 담겨 있는 통 같은 게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즉 가스레인지나 인덕션에서 화재가 나면 약재를 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급하게 음식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가스불을 켜놓고 갔네? 켜놓고 출근을 한 거예요. 그러면 불 나겠죠. 그러면 그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 장치가 지가 스스로 화재를 인지를 해가지고 소화약재를 뿌려준다고요. 그런 것 때문에 불날까봐 요거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자,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 장치는 이제 뭐 중국집이나 음식점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대형 우리 가스레인지 있죠? 이만하게. 웍으로 막 이렇게 음식 하는데 그런 데에 설치되어 있는 주방 자동소화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캐비넷형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은 이런 자동소화 장치인데 이런 약재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화 설비의 옥내 소화전 설비,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나오죠. 자,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고 간이가 있고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가 있다. 네. 옥내 소화전, 그 다음 옥외 소화전도 있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요거 암기 어떻게 하라고 했죠?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미포 강물 이할 불분 고 요렇게 암기하라고 했죠? 네. 자, 그래서 만약에 다음 중 소방시설에 대한 내용이다. 물, 분무 등 소화 설비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간단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만 잘 알아두시자.
요거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우리가 뒤에서 이제 배울 겁니다. 하나하나씩. 5개 소화전 설비. 그죠? 자, 경보 설비. 경보 설비는 뭡니까? 화재가 발생된 사실을 제실자,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소리로. 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뭐죠? 시각 경보기가 있죠? 이런 걸로 화재 사실을 알려주는 거. 그게 경보 설비다. 자,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자기가 스스로 화재 사실을 감지도 하고 감지기 자체 내에 경보 설비가 있어서 소리를 막 내요. 그래서 가끔씩 막 이게 오작동이 돼서 이게 소리가 울리다 보면 사람이 화재가 발생됐습니다. 화재가 발생됐습니다. 이러고 감지기에서 소리가 막 나온다고요. 그게 단독 경보용 감지기입니다. 알았죠? 자, 비상경보 설비. 비상경보 설비는 우리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 감지기만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람이 수동으로 발신기를 눌러서 화재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이제 감지기, 발신기 뭐 다 설치되어 있는 거죠. 수신기 이런 게 다 연결이 돼서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를 해서 자동으로, 그죠? 자동으로 경보해 주는 거. 요게 자동화재 탐지 설비입니다. 그죠? 시각 경보기가 있고요. 알림 설비, 비상 방송 설비. 방송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 뭐예요? 속보 설비. 속보 설비는 화재 발생 사실을 그 제실자뿐만 아니라 소방관서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 소방관서에 알려주면 빠르게 출동을 하겠죠. 소방대원분들이 화재 사실을 알고. 그게 이제 자동화재 속보 설비다. 알았죠? 자, 통합 감시 시설은 뭐냐 하면 지하구에 설치하는 수신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누전 경보기는 누전 발생됐을 때 경보 올려주는 거고, 가스 누설 경보기는 가스가 누설됐을 때 경보를 올려주는 겁니다. 자, 피난 구조 설비예요. 크게. 그죠? 피난 구조 설비는 당연히 피난에 사용되는 설비들이겠죠. 자, 그래서 뭐 피난 사다리, 구조대, 왕관기, 간이 왕관기 뭐 이런 게 있고요. 기구는. 그다음에 인명 구조 기구. 사람을 살릴 때 사용되는 거고, 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유도등, 그 다음에 유도표지 이런 것도 피난 구조 설비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유도등. 그 다음에 비상조명등이 있고요. 휴대용 비상조명등 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비상조명등은 여러분들 올빼미 같이 생긴 거 있죠? 올빼미. 이렇게 가끔씩 가다 보면 벽에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제 등 두 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죠? 요게 비상조명등입니다. 알았죠?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항상 뭐 숙박시설이나 우리가 어디 놀러 가게 되면 문 옆에 빨갛게 후레쉬 같은 거 하나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게 휴대용 비상조명등입니다. 알았죠? 한번 그거 휴대용 비상조명등 한번 이렇게 뜯어봤나요? 이게 온오프가 없어요. 그냥 요거를 뽑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켜집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소화 용수 설비는 소방 자동차에 물 대주는 거예요. 물 대주는 거. 자, 소방 자동차에도 물을 담고 이제 출동을 하지만 화재가 너무 커서 이 물을 다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또 물을 어디서 받아와야 된다고요. 그죠? 그러면 어디서 받아올까요? 뭐 가까이 있는 강가나 바닷가로 가가지고 막 물을 받아옵니까? 소방 자동차가? 그러지 않죠. 이 소화 용수 설비로부터 물을 받아가지고 다시 가는 거예요. 그게 소화 용수 설비다. 즉 수조 같은 데다 물 채우는 거예요. 자, 소화 활동 설비는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 구조 활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소방대원분들의 소방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소방대가 사용하는 겁니다. 소방대. 그러니까 소방대원분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자, 재현설비, 소방대원분들이 건물에 침투를 했어요. 화재가 나서. 그러면 연기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 수가 있잖아요. 소방대원분들이. 그런 연기를 제어해 주는 게 재현설비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재현 설비가 소방대원들의 소방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설치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하나는 또 뭐가 있느냐? 제실자의 피난을 도와주는 거죠. 자, 연결 송수관 설비, 송수구 연결해가지고 옥내 소화전 설비나 스프링클러 설비를 지속적으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게 연결 송수관 설비고요. 그 다음에 살수 설비는 그냥 배관을 연결을 해가지고 소방차를 연결을 하잖아요, 송수구에. 그럼 소방차에 있는 물을 그냥 뿌려주는 거예요, 스프링클러처럼. 자, 비상 콘센트는 전원 나가면 소방대원분들이 이 비상 콘센트를 이용해서 전원을 사용하는 거다. 알았죠? 그 다음에 무선통신 보조 설비는 통신하기 위해서 소방대원분들이 통신. 그죠? 그 다음에 연소 방지 설비는 지하구에 설치하는 연결 살수 설비와 비슷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지하구에 설치하는 게 연소 방지 설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방시설은 총 5가지로 구분이 되고 그 5가지가 각각 그 자신만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설비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는 문제풀이 시간에서 한꺼번에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계속 이론만 할 거니까 이론 시간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이 설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기죠. 소화기. 자, 소화기는 여러분들 빨간색 소화기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자, 소화기를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해야 돼요. 분류. 우리가 흔히 보는 그 빨간색 소화기뿐만 아니라 다른 소화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들이 못 봐서 그렇지 이 소화기도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자, 우리가 능력 단위에 대해서 이제 소화기를 분류를 하는데 능력 단위라는 거는 뭐냐 하면 이 소화기가 불을 얼마만큼의 크기의 불을 끌 수가 있느냐 그 능력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만약에 이 소화기가 3단위짜리 소화기다. 능력 단위 3단위짜리 소화기다라고 하면 불의 크기가 3단위짜리 3개를 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소화기의 능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능력 단위에 따라서 자, 당연히 능력 단위가 작으면 소형이 되겠고, 그죠? 능력 단위가 크게 되면 대형 소화기가 되겠죠? 자, 소형 소화기는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그 빨간색 소화기, 그게 소형 소화기입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소형 소화기는 능력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 능력 단위가 1단위 이상이면서 대형 소화기 능력 단위 이하인 거를 우리가 소형 소화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았죠? 뭐라고요? 능력 단위 1에서 대형 소화기 능력 단위 이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대형 소화기는 A급 10단위, B급은 20단위였으니까 밑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9죠, 9. 1에서 9단위가 되겠죠. A급 화재일 경우. 자, 대형 소화기는 A급 화재는 10단위, B급 화재는 20단위 이상인 것으로서 A급 화재는 일반 화재를 얘기를 하는 거고 B급 화재는요, 유류 화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류 화재가 더 열 방출률이나 화재 규모가 크니까 능력 단위가 더 높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대형 소화기는 10단위 이상, 20단위 이상인 것으로서 소화약재 충전량은 다음 표에 따른다. 즉, 이 표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이 표가 뭐냐? 대형 소화기의 약재의 종류별로 얼마만큼 넣어 놓을 거냐. 그죠? 그거를 나타내는 양입니다, 이게. 만약에 내가 대형 소화기에 포소화 약재를 넣었다. 그러면 그게 대형 포소화기가 되겠죠? 네. 그러면 그때 포약재를 얼마만큼 충전을 해야 돼요? 대형 소화기 20리터 이상은 충전을 해놓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강화액은요 60리터, 물을 넣었을 때 80.
분말을 넣었다 그러면 20kg, 할론을 넣었다 30,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넣었다 50kg. 그래서 요거 암기 포각물 분할이죠. 포각물 분할 2, 그 다음에 268, 235 이렇게 암기를 해야겠죠. 포각물 분할이 268, 235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여기에 가운데를 딱 나눠서 여기는 리터를 쓰고 여기는 킬로그램을 쓴다. 이렇게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요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겁니다. 요거 알았죠? 그리고 요 능력 단위 있죠? 소형 소화기는 1단위 및 1단위 이상, 대형 소화기 미만이고요. 그죠? 이하죠, 이하. 그 다음에 대형 소화기는 A급 10단위, B급은 20단위다. 요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 그리고 이제 소화기를 이제 소형과 대형으로 나누고 요번에는 어떻게 나누느냐? 이 소화기 안에 어떤 약재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소화기를 분류를 할 수가 있다고요. 물이 들어가 있다. 그럼 물 소화기가 되는 거고, 산알칼리가 들어가 있다. 그럼 산알칼리 소화기가 되는 거예요. 강화액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강화액 소화기가 되는 거고요. 자, 강화액이라는 거는 K2CO3를 얘기를 하는 거죠. 탄산칼륨. 탄산칼륨하고 황산을 섞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마이너스 20도씨인 곳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강화액의 특징이에요. 알았죠? 마이너스 20도씨. 추운 데에서도 소화기가 얼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강화액을 사용하면. 자, 그 다음에 할론, 그 다음에 할로겐 화합물, 이산화탄소 소화기가 있고요. 분말 소화기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빨간색 소화기는요, 분말이 들어있어요. 3종 분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분말 소화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소형 소화기도 될 수가 있지만, 분말 소화기도 될 수가 있다고요. 약재가 분말이 들어가니까. 그죠? 그래서 소화 약재로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계 소화기가 나오죠. 수계 소화기. 물이나 약간 요런 물질, 액체가 들어가 있는 소화기를 우리가 수계 소화기라고 합니다. 자, 수계 소화기 종류는 뭐 물 소화기가 있고요. 산알칼리 강화액이 있고 포 소화기가 있죠. 뭐 반응식하고 요런 거는 그냥 쭉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의해서 봐야 될 거는 요거다. 강화액 소화기. K2CO3가 들어간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게 황산이죠, 황산. 그러니까 황산이랑 K2CO3를 섞은 게 강화액 소화기다. 그죠? 자, 강화액 소화기의 특징은 마이너스 20도씨에서 사용 가능하다. 이 온도 범위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았죠? 뭐 이런 종류가 있다.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스계 소화기가 있죠. 가스계 소화기는 뭐냐? 가스를 이용한 소화기입니다. 그죠? 대표적인 가스가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자, 가스계 소화기는요, 분말 소화기하고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얘는 약간 길쭉하고, 우리 분말 소화기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얘는 빨간색으로 안 되어 있고 스댕으로 되어 있어요. 스댕. 철 색깔, 철. 회색이, 약간 회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철로 되어 있어요. 철.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어요. 스테인레스. 그래서 가끔씩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 빨간색 분말 소화기가 아니라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 이런 소화기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다? 그러면 무슨 소화기? 가스계 소화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자, 특징은 뭐냐 하면 호스가 없어요. 분말 소화기는 여기 이렇게 호스가 달려있고 혼이 달려있는데 가스 소화기 있죠? 일반적인 가스,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 소화기는 이게
호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호스가.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스가 들어가 있는 게 가스계 소화기다. 이산화탄소가 들어가 있으면 이산화탄소 소화기. 그죠? 할론 들어있으면 할론. 분말이 들어있으면 분말 소화기죠. 자, 분해 반응식 뭐 요런 거는 다 우리 원론에서 다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그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3종 분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우리 소화 약제할 때 다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설치 기준입니다. 소화기의 설치 기준. 자, 그러면 소화기를, 우리 이제 소화기를 알았어요. 그럼 소화기를 어떻게 설치를 할 거냐. 건물이나 우리가 소방 대상물에 이 소방 시설을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자, 소화기는 어떻게 설치하고, 그죠? 어떻게 배치를 하는지 알아보자고요. 자, 소형 소화기는 보행거리 20m 이내가 되도록 배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보행거리가 20m다. 보행거리. 자, 보행거리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실제로 걸어간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복도가 있다. 이런 복도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가는데 여기가 10m고 여기가 10m예요. 여기가 10m, 여기가 10m예요. 그러면 사람이 직접 걸어간 거리는 얼마예요? 20m가 되겠죠. 왜 사람이 이렇게 걸어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걸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20m라고요. 그럼 보행거리는 얼마냐? 보행거리는 20m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평거리라고 또 나와요. 보행거리랑 이제 수평거리를 우리가 잘 비교를 해야 돼요. 수평거리. 자, 수평거리는 뭐냐 하면 내가 이제 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원을 쭉 그리는 거예요. 얘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원을 그려요. 원을 그려서 얘의 직선거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지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요거는 사람이 벽을 뚫고 가야 되잖아요. 요 벽을 뚫고 가야지만 여기에 가깝게 도달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벽을 뚫어서 반지름, 원을 그려서 반지름, 요 거리를 우리가 수평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수평거리는 우리가 헤드, 스프링클러 헤드나, 그죠? 옥내 소화전, 이런 거 설치 방법이 수평거리로 따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행거리로 따지냐, 수평거리로 따지냐, 요거를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런데 소화기는 보행거리 기준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즉, 걸어간 거리가 20m. 내가 여기다가 소화기를 하나 설치를 했다? 그러면 내가 걸어간 게 20m. 여기 20m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하나 더 설치를 해야겠죠. 이렇게 설치를 하라는 거예요. 20m마다 설치를 해라. 대형 소화기는 얼마만큼이요? 보행거리 30m마다 설치를 해라. 알았죠? 자, 이렇게 보행거리를 따라가지고 소화기를 설치를 하지만 특이한 경우가 있겠죠. 어떤 경우? 자, 거실이 벽 같은 거, 방화 구획으로 이렇게 구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구획이 되어 있는데 얼마만큼 구획이 되어 있느냐? 33제곱미터마다 구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3제곱미터, 즉 한 평인가요? 한 평? 10평이죠? 우리가 평수를 따져보면 한 평이 3.3제곱미터니까, 그죠? 33제곱미터가 되려면 10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평마다 소화기를 추가적으로 배치를 해라는 거예요. 보행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 33제곱미터마다 구획된 실마다 소화기를 추가로 배치를 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소화기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면적 이런 거 관계없이 각 층마다 하나씩 무조건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건축물이 10층이다. 10층. 그러면 소화기는 기본적으로 10개가 들어가는 게 맞죠. 10층이니까. 왜? 층마다 무조건 하나씩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다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보행거리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행거리 20m마다 소형은 이렇게 배치를 또 하고요. 그리고 그 각 층마다 33제곱미터로 구획된 공간이 있다. 그러면 그 공간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소화기를 배치를 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파트인 경우에는 각 세대에 배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한 층에 한 세 세대, 세 개의 세대 또는 네 개의 세대가 들어가죠. 그 각각의 세대마다 소화기를 하나씩 배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발장이나 이런 데 살펴보면 소화기가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소화기구 설치 기준이죠. 그래서 소화기는 설치 높이가 어떻게 되느냐? 1.5m 이하 높이에 설치를 해라. 그래서 바닥에 설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 높이까지 설치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1.5m 이하 높이에만 설치하면 되니까 소화기를 바닥에다 설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소화기가 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표지를 부착을 해야겠죠? 소화기는 소화기라고 표지를 해야 되고 투척용 소화용구는 투척용 소화용구다라고 표지를 붙여놔야 되는 거예요. 마른 모래는 소화용 모래, 그 다음에 팽창 질석, 진주암은 소화 질석이다라고 붙여놔야 되는 겁니다. 알았죠? 자,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요거예요. 보행거리. 알았죠? 소형은 얼마? 20이고 대형은 30이다. 요거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보행거리다라는 거. 그리고 33제곱미터마다 설치를 하고 설치 높이는 1.5m 이하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요런 표지를 부착을 해 놓는다라는 겁니다. 아, 여기가 소화기가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런 거 붙여 놓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호스를 부착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우리 소화기를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 분말 소화기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호스가 달려져 있고 이 호스 끝에 이제 꽃갈콘 같이 이렇게 혼이라고 하는 거, 혼 이런 게 붙여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약재가 들어가 있는 이렇게 생겼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 호스를 부착하지 않을 수 있는 소화기가 있다고요. 요거 설치 안 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제가 벌써 미리 얘기했습니다. 가스, 그죠? 가스를 들어가 있는 거는 설치 안 한다고. 그런데 얼마만큼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소화약재 중량이 2kg 미만인 분말 소화기가 2kg 미만이면 이 호스를 설치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보는 게 검은색 호스가 달려져 있는데 그거는 2kg 이상으로 약재가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할론 소화기인데 4kg 미만이어야 돼요. 그죠? 이산화탄소 소화기도 3kg 미만. 그 다음에 액체계 소화 약재가 들어있는데 3리터 미만이어야 됩니다. 얘만 리터로 되어 있죠. 그죠? 요것도 가끔씩 시험 문제 나와요. 과년도 문제에 있어요. 하나. 그거 잘 풀어보시면 됩니다. 가끔씩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소화기 설치 제외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가스계 소화기 있죠. 가스를 이용한 이 소화기 설치 제외 장소예요. 가스계. 왜냐하면 가스는 사람에게 질식이나, 그죠? 독성 성분을 사람이 흡입할 수가 있다고요. 이거를 막 뿌려버리면, 가스가 들어가 있는 소화기를 막 뿌려버리면 사람이 흡입을 해서 몸에 해로울 수가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장소에는 가스계 소화기를 설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 밀폐된 공간이겠죠?
밀폐된 공간에 사람이 있는데 거기다가 가스계 소화기를 막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지하층, 창문이 없는 지하층이겠죠? 그 다음에 무창층, 창문이 없는 것 같은 층, 그걸 무창층이라고 하죠. 30분의 1 되는 거. 계구부의 면적 합계가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우리가 무창층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밀폐된 거실로서 면적이 얼마? 20제곱미터 미만인 장소. 이런 데는 뭘 설치하지 말라? 가스계 소화기를 설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알았죠? 요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알았죠? 가스계 중에서도 어떤 거예요? 이산화탄소, 할로겐 화합물 요 두 개만입니다. 이산화탄소하고 할로겐 화합물입니다. 할로겐 화합물. 할론도 들어가는 거예요. 할론도. 알았죠?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동 소화 장치 설치 기준이 있어요. 자동 소화 장치. 자동 소화 장치는 우리 주방용,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이런 게 있죠.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를 해서 소화에 악재를 뿌려주는 소화기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들어주시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